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단원 물의 상태 변화, 물을 가열할 때의 변화를 관찰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2쪽부터 43쪽, 실험 관찰은 22쪽입니다. 그럼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에서 여러분 물 가열할 때 가열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보통 언제예요? 이렇게 집에서 물을 끓여서 먹을 때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집에서 생수로 물을 다시 끓여 먹긴 하거든요. 그럼 물을 끓이다 보면 여기 물주전자 앞에서 하얀색 연기 같은 거 여러분 나는 거 연기 같은 게 나는 게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우리 보통 물 언제 가열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먹을 때,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먹을 때, 바로 전기포트예요. 선생님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여러분은 컵라면을 먹기 위해서 포트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 저는 컵라면 먹지 않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선생님은 근데 가끔 컵라면도 먹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물을 넣게 되면 여기 투명창으로 물이 끓으면서 여기가 뭔가 이렇게 표면이 왔다 갔다 물의 높이가 조금 변화되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처럼 물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비커와 물, 유성펜, 알코올 램프, 산발이, 세그물, 점화기, 보안경, 면 장갑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면 먼저 비커에 물을 반 정도 붓고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실험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 자료와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평소 물은 조금 가열을 많이 해봤잖아요. 절대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이거 지금 물을 가열하면서 일어난 변화를 관찰한다고 집에서 여러분이 물을 끓여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선생님 보여준 사진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보여준 영상을 가지고만 여러분이 학습해야 합니다. 꼭 약속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을 가열하면서 물이 끓기 전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물이 끓기 전에는 큰 변화는 지금 없어요. 물이 끓기 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물을 계속 가열하면서 이제 물이 끓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물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여기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기 높이 가요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는 물의 높이를 표시한 게 동일했는데 지금 세 번째 그림을 봤더니 물이 지금 한창 막 끓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비커 안에는 물의 높이가 처음보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4번입니다. 불을 끄고 물의 높이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실험은 못 해봤지만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물의 높이가 변했을까?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실험 관찰책을 여러분 이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실험 관찰책 탐구활동 1번이에요. 물이 든 비커를 가열하면서 물이 끓기 전과 끓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비교해서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이 끓을 때를 선생님 사진으로만 보여주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혹은 관찰하는 게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영상인데요.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조금 빠른 장면으로 보고 선생님 지금 조금 느리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물방울이 여기 지금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물 표면도 어때요? 물 표면도 어떻게 조금 울퉁불퉁해지고 다시 또 빨개졌죠? 천천히 봤더니 또 표면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자료에서 이미 살짝 여러분에게 힌트가 나가고 있어요. 이 그림 자체에서
물이 있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 수증기가 지금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험 관찰 1번, 2번,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건 예시 답안인 건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쓴 것과 선생님이 쓴 것의 의미만 통하면 여러분이 맞게 하면 되고요. 굳이 선생님이랑 똑같이 적기 위해서 여러분이 쓴 답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1번. 처음부터 물이 끓기 전까지는 어땠을까? 사진을 보여줬었죠.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변화가 거의 없다가 물이 끓기 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매우 작은 기포가 조금씩 생겨요. 근데 물이 완전히 끓을 때 어땠어요? 선생님 보여준 영상에서. 큰 기포가 연속해서 매우 많이 생기죠. 그리고 기포가 올라와서 터지면서 물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걸 여러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물을 가열하기 전과 물이 끓고 난 후 물의 높이 어땠어요? 뭐가 더 낮아졌죠? 물이 끓은 후 물의 높이가 물이 끓기 전보다 낮아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물의 높이가 왜 변했을까? 여러분, 우리 물의 세 가지 상태 기억나나요?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자, 그림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쓴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뭘로 변해서?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가 가열이 되면서 얘가 짠하고 수증기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해야 한 친구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표면의 물이 천천히 증발합니다. 여기 증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증발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을 계속 가열하면 물 속에서 기포가 생긴대요. 여러분, 기포가 뭐죠? 우리 4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사이다 할 때. 기포란 액체에 생긴 기체 방울이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서도 보여줬던 거죠. 이렇게 뭔가 방울방울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포는 물이 무엇으로? 수증기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끓음이란 뭐라고요?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발은 뭐죠? 지난 시간에 배운 증발은 어디에서 많이였어요? 증발은 액체인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럼 끓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바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볼까요? 바로 나옵니다. 증발과 끓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럼 무엇일까? 실험 관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모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발과 끓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물이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물이 둘 다 수증기로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근데 증발은 어디에서만 일어났어요? 물 표면에서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서요. 물의 양이 좀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에 반해 끓음은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물 표면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서 증발할 때보다 물의 양이 빠르게 줄어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도 여러분의 과학학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증발과 끓음 둘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증발은 표면에서만,
끓음은 표면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증발은 한 군데라면 끓음은 두 군데서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빨리 양이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끓으면서 물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선생님은 이제 추워서 이제 옷을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